안녕하세요. 계속해서 2차 시 2020학년도 교육학 임용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논술 공부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교사 임용 출제 위원, 교사 수업 실현 채점 위원, 교사 임용 면접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 장학사 논술 면접 출제위원,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면접 출제위원, 다양한 논술 면접 수업 실현 채점위원 출제위원으로 다니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교직 실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직 실무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직 논술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교육학 임용 논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생의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학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여러분들이 60분 동안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 나왔죠?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토의식 수업이 나왔어요.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쓰시오라고 나왔죠.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협력, 그 다음에 토의식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자, 다음은 그러면 이 교사들이 교사 회비를 통해서 각각 얘기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A 교사,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이나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고측히 지식론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생활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역할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라고 A 교사가 협의회 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말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식은 혼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비고치키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데, 비고치키 이론이 무엇인가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동료 또는 선배, 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나간다는 게 비고치키 이론이죠. 그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자, 비교사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영교육과정이 나왔네요. 영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영교육과정 그리고 중심부의 문제를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중심부에 놓고 여러 주변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 이것은 중액교육과정이라고 우리 교육학에 나오죠. 중액교육과정은 중요한 것은 중심에 놓고 주변 과목을 두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영교육과정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교육하지 않는 거 영교육과정이라고 했죠. 교육적 가치는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을 영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은 학습 기회를 놓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 거, 또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원불교 재단의 고등학교인데 불교만 가르치고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는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생 원인은 영교육과정의 발생 원인은 교사의 편견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의 무지에서도 영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교육과정은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영교육과정은. 어렵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비교사는 영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중액교육과정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논술에서 진술할 때는 영교육과정과 중액교육과정을 언급해야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다음 C교사 한번 볼까요? C교사는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한다. 학습 방법 측면에서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착 수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의식 수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도구 측면에서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하는 데 위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해라 라는 C교사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정착 수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테고, 자, 정착 수업은 뭐냐면 정착 수업, 앵커드 인스트럭션인데, 정착 수업은 어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앵커가 있으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초 지식, 시발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정착 수업은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해서 이 지식이 현실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이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콜라보레이션 러닝, 협동학습 형태로 수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협동학습 형태로 수업을 해라. 앵커드 어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시발점,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협동학습을 해라라고 하는 게 정착 수업인데,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논술을 진술해 나가야 되겠죠. 자, D교사는 학교 문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네요.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필요한데,
우리 학교 경우 교사가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즉 수능 공부만 시키는 학교 문화예요. 이러한 학교에서 토의식 수업은 얼토당토 않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 문화에서는 활발한 토의식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써내려갈 건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험 상황지를 읽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점이 나와 있네요. 배점도 이렇게 다 나오네요.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기 지식론이 있었죠.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고 친구와 주변 사회생활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게 비고치기 이론이죠. 그러한 지식론이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이런 비고치기 이론을 써줘야 되겠죠.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한 가지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4점이 주어지고,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 영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는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 내용이라고 했죠.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는 있으나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는,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중액교육과정이 나왔죠. 그러한 중액교육과정을 언급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써줘야 되겠죠. 이게 4점.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 정착 수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어떤 멀티 매체 또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현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착 수업의 원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여기 4점이네요. 또 학교 문화에 대해서 나왔었죠. 학교 문화. 그러한 학교 문화일 때 학교 문화의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겠죠. 수능식 시험만 강조하는 학교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방안을 2가지를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뭘 쓰라고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답안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 시험에 응시했던 선생님에게 이 답안을 제가 구해서 모범 답안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쓴 답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서론이죠. 서론. 그 다음에 이건 A 교사에 대한 본론, B 교사에 대한 본론, C 교사에 대한 내용, 다음은 D 교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건 결론이죠. 결론.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제가 논술 형태를 설명할 때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죠. 단도직입 문장. 자,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 줄이나 한 줄 반 정도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제지기가 나오고 필요성을
제시하라고 그랬죠.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필요성을 제시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단도직입 문장. 초연결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길러줄 토의식 수업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와 같이 이 학생은 꽤 좋은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다음 문제제기가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측면에서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소통, 협력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라고 문제 제기와 필요성을 뭉뚱거려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단도직입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문제 제기,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 제기, 문제 제기를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될까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 왜 필요한지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죠. 왜 필요할까요? 미래 핵심 역량 4C를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있죠. 핵심 역량 4C는 뭔가요? 4C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 네 가지가 4C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심리적 감성, 이러한 역량이 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핵심 역량, 이러한 핵심 역량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라 라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죠. 이러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성 제기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남과 어울려서 어떤 협업 능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필요성 제기를 해주면 되겠죠. 서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퍼펙트하게 서론이 완성이 될 테고.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본론의 진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본론을 제시할 때 개념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교육학 시험에서는 각 부분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단을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단을 나눠서. 자, 그렇다면 A교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고 비고치키 이론에 나와 있는 지식 이론으로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을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친구 또는 주변 교사, 주변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비고치키 이론이 들어가면 되겠죠.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키 지식론은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먼저 개념 정의가 됐죠. 개념 정의가 비고치키 이론,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은 주어지거나 개인이 만들기보다는 앞선 또래나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지식이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지식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 가능하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식 구성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누가? 교사가. 학습자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론, 어떤 지식론? 비고치키 지식론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충분한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는 토의식 수업이 필요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비고치키 지식론과 교사의 역할에 유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의 비고치키 내용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이 내용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은. A 교사에 대한 내용을 비고치키 지식론 개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토의식 수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쭉 이 교사는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다음 본론의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단은 자, B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볼까요? 교육과정 이형교육과정과 중심부에 놓고 주변부에 다른 교과를 놓는 중액교육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에서 이형교육과정과 중액교육과정, 중심부에 메인 교과를 놓고 주변부에 다른 교과를 놓는 중액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육 내용 선정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 교사에 대해서 그러면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본론을 전개해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에서 생각해 볼 시사점은 여기 나와 있었죠. 자, 여기 배점을 강조해서 썼네요.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을 한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B 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익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이 조직 방식의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과 명칭은 중액 교육 과정이었죠. 중액 교육 과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제시를 하면 4점을 다 맞겠죠. 그죠? 자, B 교사가 말한 이형교육 과정 생각해 볼 시사점은 교사가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비록 가치가 있으나 공식적 교육 과정에 누락되거나 혹은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교육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B 교사가 말한 영교육 과정에서 생각해 볼 시사점은 교사가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비록 가치는 있으나 공식적 교육 과정에 누락되거나 혹은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영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시사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개념과 시사점을. 비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은 중액형 교육과정 나오죠. 중액교육과정 조직 방법이다. 이를 활용했을 때 중액교육과정은 어떤 현실 삶과 연계되는 그런 교육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교과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죠. 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한번 볼까요? 이를 활용했을 때 토의식 수업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중심부로 하여 다양한 교과를 활용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문제와 관련된 교과 내용만을 연결하여 토의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교과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 학생은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토의식 수업을 활용할 때는 실생활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활동에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실생활에 관련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교과의 내용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관련되는 교과를 같이 주변부의 내용을 첨가해서 하는 중액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사가 한 내용을 역시 퍼펙트하게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음 C교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C교사는 정착 수업을 얘기했었죠. 정착 수업과 위키를 통해서 협력 수업을 하라는 거였어요. 자, 정착 수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착 수업은 앵커드라고 했죠. 앵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앵커, 시발점. 앵커가 닷이란 뜻이죠. 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려야 되죠. 그 앵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시발점, 그 시발점을 앵커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착 수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협동학습, 협동학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 게 정착 수업이에요. 그리고 위키를 활용해서 하는 게 협동학습이죠. 자, 그러면 배점을 한번 C교사의 배점을 볼까요? C교사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다양한 매체, 협동 수업,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제시를 했나 한번 볼게요. C교사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와 같이 2가지를 지금 설명드려서 정착 수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협동학습을 위키피디아로 해보라고 제시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습 도구의 측면에서 위키피디아를 활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위키피디아는 학습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직접 지식을 생성하는 활동이므로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잘못된 지식이 굳어질 수 있는 문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위키피디아를 활용해 본 적 없는 학습자나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참여도가 저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토익 수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실제적 과제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등을 통해 학습자의 활발한 지식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이끌되 위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유의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라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C 교사는 정착 수업 활용하라고 했고 위키피디아를 활용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배점에서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를 표현해야 되고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쓰라고 그랬어요. 문제점. 그래서 이 교사는 정착 수업의 원리를 학습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 말이 좀 어렵게 표현이 됐죠. 정착 수업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 지식 이러한 게 정착 수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실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문제 해결 학습 이론인데 협동학습을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정착 수업이. 그래서 둘째, 학습자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교과서적인 수업의 원리를 제시를 했고 위키피디아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상호 협력에서 수업을 지식을 생성해 가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이 없으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지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위키피디아를 사용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토익 수업을 통해서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끌어주고 이러한 문제점을 유의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토익 수업이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퍼펙트하게 역시 C 교사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D 교사의 내용을 본론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D 교사는 학교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익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지금 수능 시험 문제만 풀려고 하는 학교 문화예요. 토익 수업이 기대가 어려워. 그래서 이 T 교사는 학교 문화 유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문화 개선을 할 두 가지를 제시했을 경우에 3점을 준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네요. 자,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D 교사가 우려하는 교사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는 기계 문화라고 해서 표현했네요. 기계 문화이다.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활발한 토익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활발한 토의 및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교사회를
활용하여 교사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교사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토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장이 지금 3줄 정도 된 문장이 조금 길죠. 문장을 약간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둘째, 교사 간 상호 수업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토익 수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수업 장면에 토익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익 수업을 위해서는 학교 문화부터 개방적인 풍토 속에서 교사들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촉진해야 하며, 이러한 교사들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교사 학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화의 명칭과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2가지. 그래서 명칭은 D교사, 교사가 목표에서 필요한 수단을 건조된 학교 문화는 기계 문화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활발한 토익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사가 주체가 돼서 학습 공동체에서 노력해야 되고, 둘째는 상호간 피드백을 통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해서 토익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수능만 강조하는 그 학교 문화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줘야 되고, 교사 학습 공동체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했네요. 그죠? 교사회를 활용하여 주체성을 회복하고 교사에게도 자연스럽게 토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해서 토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풍토의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논술 구성 및 표현의 5점,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 2점, 토익 수업 활성화 방안 연계 및 논리 형식 3점, 전체적인 논술, 즉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 형식, 본론에서의 어떤 그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결론에서 잘 제시했는지, 이러한 뼈대에 대한 점수 내용이겠네요. 그렇다면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도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결론은 단도직입 문장이 제시가 되고,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망이 나오면 돼요. 이 답은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돼요. 요약 정리. 여기는 전망. 자, 지금까지 토익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고치기 사회적 구성주의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 영교육과정 시사점, 중위교육과정 조직 방법, 토익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토익 수업 설계, 정치학 수업 원료, 학습 도구, 위키피디아 할 수 있는 문제점, 기기문화 살펴보았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조금 아까운 건 여기에서 이 현대 어떤 지식의 구조,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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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 습득이 요구된다와 같이 단도직입 문장이 한 줄 반 정도 제시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했던 내용을 지금 이 학생이 제시했던 내용을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 또는 본론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돼요. 본론의 내용. 이 본론의 내용을 지금 요약했어요. 이 본론에 대한 요약한 내용을 그대로 써주고 여기까지 이 본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 되죠. 전망. 그러나 이외에도 토익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사는 언제나 다양한 연수를 통한 자기 연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교사 본인의 전망을 여기다 썼어요. 저라면 여기에다가 조금 더 광범위한 제언을 포함시키고 싶어요.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토익식 문화, 4C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고 결론에서의 어떤 제시의 문장이 너무 길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본론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에서 또 다른 본론의 내용을 또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서 요약을 해주고 전망을 해주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참고로 점수를 18점 맞았다고 그래요. 20점 만점에서 거의 퍼펙트하게 쓴 거죠. 그래서 교육학 논술을 보면 토익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 게 논술의 제시문인데 예전에는 교육학이 객관식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다가 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논술이 나왔었고 지금은 통으로 논술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논술 형태의 교육학 논술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서론, 본론, 결론 형태의 뼈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뼈대에다가 A 교사, B 교사, C 교사, D 교사가 주장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면 돼요. 포함시켜서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그 다음에 본론을 요약하고 전망을 하고 자기 제언을 전망을 하고 하면 이 모범 답안이 완성이 됩니다. 이 학생도 서론, 그 다음에 A 교사의 내용, B 교사의 내용, C 교사의 내용, D 교사의 내용, 그리고 결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에 교육학 임용고사를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한 학생이 쓴 답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직 논술, 임용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8주차도 여러분들 1차 시, 2차 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